네, 안녕하십니까. 체인지업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관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벌써 9월의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또 성급하게 해보게 돼요. 네,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석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 3개월 동안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또 살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열심히 또 울산에서 살아나가고 계신 분들, 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광역 비자로 이제 들어오신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거든요. 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받는 제도 같은데요. 네. 사실 뭐 그 조선 수주량은 점점 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안 되고 또 계속 늘어날 거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도 일하고 일상생활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해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체인지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어떤 정책과 사회적인 노력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복지진흥원의 김혜정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디나라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광역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영상을 먼저 담아봤습니다. 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한때 동서양을 호령하던 티무르 제국의 후예로 경제는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고 따뜻한 미소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사는 아하둘로친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 다 갔다 오셨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제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저 조선시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님도 한국 갔다 오고. 예, 작은 아들도 한국에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대학생이요. 아하둘로 씨 아버지와 삼촌도 각각 부산과 울산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만큼 한국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아하둘로 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울산 글로벌 인력 양성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오게 되었고요. 2021년 여름에 우즈베키에 다시 왔고,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왔었는데 좀 마음이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친구들이 거기 있었고, 또 자기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곳에선 석 달 동안 한국어 수업과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발판과 도장, 용접 작업을 미리 교육시킵니다. 여기 있는 훈련생들이 아주 일단은 첫째는 착해요. 이거는 정말 사람들은 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가기를 억수로 희망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더한 것 같은데 아주 성실하게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3월에 첫 훈련생 100명을 모집해서 수료식까지 마치고 마침내 7월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에 배치됐습니다. 우즈벡에 있을 때는 여기에 와서 일하는 것이 좀 꿈이었는데 지금 그 꿈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자기 미래를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울산복지진흥원 평소에 사실 오늘 저희도 처음 들어요. 맞습니다. 오늘 또 처음 출연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광역비자 얘기 잠깐 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광역비자라는 제도가 저희가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 법무부가 한다고 예,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하던 비자의 발급이나 여러 상황 그 조건들을 지자체가 조금 일부 이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지역의 이제 인력 수급에 맞춰서 지역에서 이제 적절한 비자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법무부가 이제 그걸 승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비자는 결국 지역 맞춤형 비자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울산이 지금 그 설계하고 있는 비자는 이제 E7 비자입니다. 그 E7 중에서도 이제 E7-3라고 해서 특정 산업은 이제 숙련 기능공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산업이 이제 조선 분야 산업이고요. 그 조선 산업 내에서도 조선 용접, 선박 전기, 선박 도장, 세 개의 직종들에 대해서 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광역 비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울산의 주력 산업이 조선업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어야 하는데 그 심장을 움직일 피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조선업이 한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긴 불황을 끝내고 지금 엄청난 양의 선박 수주를 지금 따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달라고 전 세계에서 줄을 서 있는데 이 배를 만들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력,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전문 인력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인력 자체가 굉장히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고용허가제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단 들어와서 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단기 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실컷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또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인력을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익혀야 되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정말 그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다가 해결책이 나온 게 이제 광역형 비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해가지고 울산형 광역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앙 정부에도 일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처럼 특별한 인력이 필요한 급한 지역에 울산시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인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직접 설계해서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지역 맞춤형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그 얘기도 또 함께 해주실 디나라 씨도 함께 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소개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온 결혼 이민자고요. 이름이 쿠세이노바 디나라라고 하고요. 짧게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디나라라고.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사는 지 1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러 이제 오신 건데 그래도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 또 연관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게 돼가지고 울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통번역 서비스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다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임금체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현장에서는 말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병원 가거나 뭐 어떤 일로 일이 생겨가지고 경찰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본인 인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해가지고 저 동행 통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럴 때 또 디나라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지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 같은지 김종훈 시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최근에 우리 시의 외국인 주민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사실 울주군인데 울주군에도 보면 온산에 집중적으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뭐 예를 들면 남구에는 야음동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구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외국인 주민 수가 한 4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울산 전체 인구의 한 3.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수가 한 1만 명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보면 또 다양해요. 그래서 베트남, 중국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협력업체나 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E9 비자와 E7 비자를 받아서 많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인력 양성센터 사례를 통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국가에서 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7월 달이죠. 그죠? 1기 교육생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그 울산형 광역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440명 정도의 숙련 기능 인력을 배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조선업에서는 사실 한 13,000명 정도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이제 막연한 그냥 현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산업에 정말 필요하고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위포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업이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때는 좀 침체기에 있으면서 인력들이 좀 빠져나간 상태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이제 호황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침체기에 이제 빠져나갔던 국내 기술자라던가 인력들이 지금 요 현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선산업의 이제 그 특성이 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뭐 그 임금이 많이 높지 않고 이제 이런 또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국내 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 인력 수급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국내 이제 기술자들이 들어오기 위한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이제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제 근로자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미충원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타산업 같은 경우에는 8.3% 되니까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선업의 이제 인력 수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광역 비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울산 광역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들어오면 실제로 조선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인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고 계신다는 건데 우리 디나라님이 보셨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또 오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나요? 대부분 또 저희 센터에 오시는 근로자분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하시죠. 기회의 땅. 기회의 땅.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버는 월급보다 여기 한국 월급은 5배에서 10배까지 가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대에 많은 돈을 벌고 고향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집이나 뭐 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표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일부는 여기 한국에 살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안전하게 정착해가지고 아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족분들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살고 싶다. 네, 그런 의견들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우즈벡 근로자들도 요즘 한국의 문화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좋은 거 배우고 기술이나 발전된 기술이나 사회생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이것도 우리나라 가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울산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이렇게 동화되는 과정에서 그럼 지역사회 변화도 굉장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박사님, 이런 변화들을 좀 감지하시는지요? 저 앞서 이제 그 통계들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울산 지역은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인구 문제잖아요. 근데 외국인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 인구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동구 인구도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또 이렇게
인구들이 이렇게 막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임대 수요, 그러니까 주거 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임대 수요들도 늘어나고 또 아시안 쪽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음식점이라던가 마트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지역의 상권들이 좀 활발해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것이 외국인 주민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막연하게 범죄에 노출된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시는데 이게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다문화 수용성들도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그냥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 동구에 가면 이제 부동산 앞에 가면 다른 나라 언어들로 이 임대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좀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예. 사실 처음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또 겪어보고 소통하다 보면은 아 똑같이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맞습니다. 그걸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울산에 새로운 인구가 되신 우리 디나라님도 10년 넘게 벌써 사셨는데 와 보니까 이런 점은 좋더라 하는 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좋은 점이 엄청 많죠. 어떤 부분이 좀?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 한국에 왔을 때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아예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왔었거든요. 네. 오히려 저 한국에 죄송하지만 저희 외국에 저희 고향에 있을 때는 한국어가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상태는 왜냐하면 남편이랑 만나서 연애할 때는 영어로 간단한 영어로 대화하고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따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는 한국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움 받은 거는 저는 동구 다문화센터에 열심히 다니면서 언어와 동시에 한국 문화를 열심히 배웠었어요. 네. 저번에는 좀 어려웠죠. 어려운 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울산의 인구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태 좋았던 점들 어떻게 다가가면 따뜻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나눴다면 또 한편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종훈 의원님께서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좀 그렇고요. 사실 극복해야 할 점?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좀 들어오면서 사실 이게 뭐 언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삶의 어떤 방식 자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아마 지역 사회의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게 언론에 나왔었지만 쓰레기 배출 문제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그 지역의 현지에 있는 식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홍보도 하고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는 안 될 것 같고요. 함께 같이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극복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은 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저희 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혜정 박사님께서도 하실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울산 광역형 비자로 들어오는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이게 조선업 분야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임금이 좀 고착화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 조금 하시고 또 이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경우에 이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 분야에서
지역에서의 근로 환경들을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동구 지역이나 이렇게 지역 사회로 막 들어오면서 지역민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3명, 4명 뭉쳐 다녀서 너무 무섭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거든요. 20, 30대 청년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는 예. 상태고 이 친구들도 자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또 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들도 또 타 지역에서 혼자 다니긴 또 본인들 입장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예. 우리도 해외 나가서 혼자 다니는 게 무섭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도 예. 서너 명 모여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지역민과 외국인 또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민으로 함께 정주하는 이웃으로 보기 위한 인식의 개선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소통을 위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맞습니다. 만들어져야겠어요. 좀 네. 많아져야 되겠고요. 알고 보니 무서운 사람 아니었구나. 그냥 친구랑 길을 가는 그러니까. 거였는데 네.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일을 하고 또 코리안 드림을 이룬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좋고 참 좋지만 과연 이분들이 우리의 울산 시민이 되지 않고 일만 하시고 드림을 이루면 떠나는 게 아닐까, 울산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그 굉장히 좀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네. 뭐 그냥 와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력이지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라는 그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근데 저는 뭐 물론 그런 뭐 외국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나라의 국민들도 사실 미국이나 다른 데 이민을 갔다가 향수병에 걸려서 나중에 또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 그 조선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이건 100% 그런 인력들, 외국인 인력들이 조선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뭐 일만 하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오셔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조선업에 뭐 취업을 한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기적으로 사실 울산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뭐 그 꿈의 형태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걸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네. 해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디나라 씨가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제 비자 연장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비자, 광역형 비자가 잘 돼 있어야 또 많이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이 광역형 비자가 이 단기 인력을 지금 공급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E9 비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E9 비자로 들어오는데요. E9 비자는 지금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4년 10개월 정도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제 지금 이 광역형 비자는 E7 비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와서 정주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훨씬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세븐 비자가 굉장히 좋은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광역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 근로자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울산시가 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냥 쓰고 버리는 단기 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광역형 비자라는 설계 자체가 단기 인력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체류해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인력으로 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 외국인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지역의 인재로 또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선업 산업에서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하니 그 수급하고 또 이제 좀 괜찮아지면 이 인력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는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인력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지역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력들로 봐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접근이다. 의미 있는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기대를 또 많이 또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자, 디나라 씨는 그 외국인을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또 직접 느끼시잖아요.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바라는 점도 있을 테고, 서운한 점도 있을 테고. 지금은 서운한 점이 저희 특히 집어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13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시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외국인
대한 시선이 그때는 좀 많이 낯섦이 좋아졌- 느껴지셨어요? 네, 낯섦이 그때는 느껴졌죠.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집 앞에 시장에 나가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보고 얼굴 보고 닌 어디서 왔노? 라면서 사투리부터 하시는 거 반말하시잖아요. 네. 그거 저는 한국어를 그때도 제대로 못했지만 반말이나 존댓말은 구분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는데 저희 울산에 오시는 노동자들을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거 특히 이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을 잘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울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바라보고 좀 따뜻하게 바라봐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울산을 끌어가고 또 함께 울산을 밀어가는 네. 그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그쵸?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그런 미래일 것 같은데, 자 울산의 산업과 인구에 있어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관리 지원책이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혜정 박사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아까 그 서운함도 말씀하셨고 네. 부족한 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전한 작업장, 안전한 작업 환경.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광역 비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도 이제 내년까지 한 저희가 440명 정도 또 더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아니어도 울산 지역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남구에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있기는 한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민 유학생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광역형 비자로 이렇게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외국인 주민들이 이후에 이제 정주하는 인력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가족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내국인과 이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게 교육권 정도는 우리가 좀 보장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들을 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정책들을 조금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지역민과의 통합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민과 그 내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좀 우리가 함께 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제도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역민들이 외국인을 보는 또 외국인 주민들이 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인식의 개선들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울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실행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사실 이 광역 비자 제도가 사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님이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그 요청을 해서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정말 저는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제도 도입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인력의 규모는 산업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이민자들을 위해서 울산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해봤을 때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민 통합 정책이랑 큰 틀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 인재 유치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선업에 대한 어떤 단순 노동에 대한 인력들을 유치했다 그러면 지금 울산은 수소, 2차 전지, 바이오 등 여러 가지 사실 그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그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재 유치도 좀 같이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유니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체계적인 사회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남구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한다든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든지 조금 다른 어떤 부분들을 좀 해서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외국인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서 진정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런 부분을 작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 30년을 결정할 지금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가지고 위대한 산업 수도 울산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좀 가까워지려면 네. 이런 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일 가까이서 보시니까요. 이견이라면 그 축제 같은 거 외국인들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주말에 해줬으면 좋겠다. 평일날 하는 축제는 외국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일하시니까. 네, 일하시니까 일하다가 주말에 쉬는 날 때 축제 같은 거 보고 저기 축제 가면 그냥 사람 구경만 하는 거 아니고 한국 문화라도 뭐 어떤 거라도 하나씩 배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장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축제에 대한 네.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아마 외국인들의 음식점들을 네. 아마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성남동에 만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그런 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계기로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또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축제 이런 것들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제가 또 의회에서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네. 자, 대본을 벗어난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더 해주신다면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것이 이게 자꾸 접촉감이 높아지거든요. 그쵸. 이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가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러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서도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가 외국인 주민들, 자국민들 중심으로 또 형성된 게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좀 내국인이랑 같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만나면 인식의 개선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축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다문화 그 축제 5월에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외국인 주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좀 같이 그쵸. 이렇게 우리가 좀 계속 소통하고 접촉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그런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음의 담장을 조금이라도 좀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서 참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 편견은 선입견은 사회적 질병이다. 아, 그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선입견, 편견을 없애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최고의 도시 우리 울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전문인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자가 좋아진 만큼 사는 환경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도 더 좋아진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방인이 아니고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울산 시민입니다. 네. 자, 생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